자,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죠. 2차 방정식 풀이. 세 번째 시간. 전 시간에 제곱근 배웠잖아.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완전제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첫 시간에 했었던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제곱식의 풀이 과정은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에요. 완전제곱식의 풀이 과정은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해 공식이 왜 그렇게 공식이 나오느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근해 공식이 왜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 b, c는 상수고 단 a는 0이 아니다 라는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근해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완전제곱식 시작할게요. 완전제곱식이 뭔지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은 뭘 보고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느냐? 항 두 개짜리를 완전 제곱해 놓은 거. 완전 제곱해 놓은 거. 항 두 개짜리 전체를 제곱해 놓은 거. 그걸 완전제곱식이란다. 무슨 뜻이냐?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걸 완전제곱식이라 해. 항 두 개짜리. 항은 덧셈과 플러스는 뭔 말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된 걸 항이라 하죠. 이걸 완전제곱식.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애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 뭐냐? m 곱하기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라든가 m 곱하기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m 곱해진 거 신경 쓰지 말고 항 두 개짜리 식 전체에 대한 제곱, 이것도 완전제곱식이라 말할 수 있다. 완전제곱식 뭔지 알겠죠? 인수분해로다가 문제를 풀라 그랬어. 2차 방정식 a를 구하려고 그랬더니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갖고 강제로 이런 형태의 꼴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은 제곱근의 풀이 방법으로다가 해를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제곱식에 대한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인수분해 파트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자, 하나만 체크합니다. 자, 예를 하나 둘게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네모는 0이다라는 는 0까지 필요 없죠. 인수분해 과정 속에서 나온 거니까 2차식 갖고 얘기할 때. 자, 이거 완전제곱식이래요. 얘가 완전제곱식이래. 완전제곱식. 이거 쌤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 이해가죠? 기억나야 됩니다. 절반의 제곱, 한국말로 공부하면 참 잘 될 때가 있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절반의 제곱, 외우기도 좋잖아. 절반의 제곱. 입에 착착 달라붙네. 절반, 반땡, 제곱, 그거 제곱하라고. 절반하면 얼마야? 5, 제곱하면 얼마야? 25.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다? x 플러스 5에 대한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있죠? 1이 아닐 때. 무슨 뜻이냐? 예를 들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얘를 갖다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요. 완전제곱식. 잠깐만. 플러스 4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 이게 뒷부분에 분수가 나오는 꼴로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요. 예를 들면 6이라 한번 해볼까? 6 7 한번 해보자. 7 얘 만들래? 1차의 개수 절반의 제곱을 안 되지.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 뭐해? 최고차항 개수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2로 어떻게 한다? 묶어주거나 나눠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이런 형태의 꼴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형태의 꼴이라면 2로 나눠주면 되지. 왜? 우변은 0, 아무리 나눠도 0이 되니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2로 묶어줘야지.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갑니까? 있으면 는 0이라면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눠주면 되겠지만 없으면 2로 묶어줘야 되겠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있는 상태는 볼까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자, 2로 나눠줍시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얘는 2로 나누면 2분의 7 x 플러스 2분의 네모는 0.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절반의 제곱을 써도 된다 이거지. 그럼 플러스 2분의 7에 대한 절반의 제곱이 2분의 네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얘는 어떻게 될까? 4분의 7이니까 16분의 49가 2분의 네모가 나오고 대각선 곱한 거 서로 같으니까 16 곱하기 네모가 어떻게 돼? 2, 98, 2, 2, 4, 8이니까 98 나오나?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된다? 16분의 98 앞분에 뿌리면 되죠. 자, 2, 8에 16, 2, 4, 8, 2, 98 이렇게 나오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모는 어떻게 된다? 8분의 49 이렇게 나온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요. 알겠죠? 는 0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좀 구분하도록 하시고 이해 갑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전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체크를 좀 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자, 지우고 여기다 이것만 좀 써줄게. 최고 만들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최고차항의 최고 2차항이라 할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뭘 할 수 있다?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바로 보다 상수항이 된다. 잊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얘 많이 나와요. 2차 방정식 이게 풀이에서 완전제곱식의 풀이는 앞으로 함수하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 아시겠죠? 자, 얘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 두 문제 풀어줄게요. 간단하게 완전제곱식에 대한 풀이 1차 개수 최고 2차 개수가 1일 때 2차 개수 1이 아닐 때 봅시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돼야 돼. 안 된다. 제곱근도 눈에 안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풀어. 마이너스 1부터 이항시켜버리니까 x제곱은 8x는 1. 1차 항까지만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x제곱 플러스 8x 상수한 부분이 절반의 제곱이라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절반 얼마야? 4. 제곱하면 얼마야? 16. 플러스 16은 1. 근데 얘만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등식이잖아. 좌변에만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를 이렇게 써줄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8에 대한 제곱. 자, 1이고. 그냥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변에도 더해줘야지.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 이거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분의 8은 4의 제곱이니까 4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는 어떻게 된다? 4에 대한 제곱 16에 플러스 1이니까 17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많이 봤던 형태죠? 제곱근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x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해서 답이 흉만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한 거야? 이 마이너스 1 이거 1차 개수만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보인다 이거야.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상수항을 어떻게 하자? 이항시키자. 상수항을 이항시켰다. 상수항을 이항시켜갖고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만들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여기로 넘어갈 땐 절반의 제곱을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절반의 제곱을 해줬다. 절반의 제곱을 해줬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양변에 모두 더해준다. 양변에 모두 더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야 되죠. 목적이 그거니까 인수분해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아, 마지막에 풀이는 제곱근의 풀이 방법으로 했다. 내가 얘기했잖아. 양념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제곱근에 의한 풀이 방법으로 답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이 이렇다. 두 번째에 들어갈게요. 두 번째. 뭐 어렵지도 않아요. 제곱차의 개수가 1이 아니야. 분수 한번 해볼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런 거 한번 해보죠. 요런 거. 마이너스 7 하지 말고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8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최고차항 개수 1부터 만들어줘라.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2. 2를 곱해보자 이거야. 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어야 절반의 제곱을 쓰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이어야 절반의 제곱을 쓰잖아.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 1을 좀 만들어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양변에 2를 곱해자. 2를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은 0 돼버리고. 그죠? 그 다음 이항시키자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는 16. 왜 이항시킨다? 1차까지만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그 다음 언제 어떻게 해준다? 양변에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만들었으니까 절반의 제곱을 해주자.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얼마야? 16. 요렇게 한쪽 변만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좌변도 해줬으니까 우변도 삐지기 전에 더해주자. 16. 그럼 얼마다? 32. 자, 좌변 인수분해가 된다. x-4에 대한 전체 제곱 한 번에 보여야 되지. 인수분해 파트에서 끝내고 왔었어야 되지. 는 32. 너무 많이 봤던 내용이다. 제곱근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주자.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 x는 어떻게? 4 플러스 마이너스 16 곱하기 2지. 최종적 답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갔다 어떻게 간다? 2차항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주자? 1로 만들어주자. 상수항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상수항 이항시키자.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절반의 제곱을 더해줬다.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인수분해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제곱근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줬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세요.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한 거죠. 전체에다가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이항시키고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인수분해 해주고 제곱근의 풀이 해주고. 이게 완전 제곱식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입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 완전 제곱식의 풀이에 대한 방법 이거 되게 무던히 연습해야 돼. 정말. 하나만 잠깐 보여줄게. 하나만. 뭔 뜻이냐?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냐? 숫달이 되면은 요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숫달이 되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8x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 무슨 뜻이냐? 플러스 8x가 어떻게 나와요? 완전 제곱식에서 플러스 8x 완전 제곱식에서 1차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1차의 항은 어떻게 나와? 2짠짠이잖아. 2짠짠.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잖아.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2랑 뭐랑 곱해야 플러스 8 나와? 4잖아. 그럼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냐? 얼마를 더해준 거야? 16을 더해준 거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16을 더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자, 하나만 내가 선생님 보여준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근 풀이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것도 1차의 개수가 1일 때는 후딱후딱 고칠 수 있어요. 후딱후딱. 빨리. 확실하게. 2차 방정식의 풀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유도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술형에 따로도 나오니까 무던한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